안녕하세요부터 같이 할까 언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시사방송 씨뿔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나서 6번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지난 6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앞장에서 항상 지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항상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 주시고 선두에 계셨던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유가족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좀 모셔봤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영 아빠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제 6주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또 취소된 일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맞이하실 계획인지. 우선 뭐 매년 저희가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오프라인 행사도 그러니까 뭐 기억문화제 이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탕목에서도 문화제를 했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직접 안 하더라도 여러 문화제들이 있었고 그 기억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전국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가 자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들은 다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근데 4월 16일 날 본 기억식만큼은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사 규모를 좀 줄이고 많이 줄이고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족 위주로 그다음에 몇몇 인사들만 모시고 작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안산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뭐 코로나 이 전국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좀 추모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춘천에서 좀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 차안에서 훼손된 세월호 현수막 23장이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최소한의 추모마저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좀 조심스럽지만 신경이 어떠신지. 저도 오늘 뉴스를 전해 듣고 그래 막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나 또 4월 되면 또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는 의아함도 있지만 또 솔직히 심정은 그래요. 아니 차라리 저희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김진태 후보라든지 뭐 차명진 후보라든지 그냥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고 답변할 텐데 정작 그런 용기는 없이 그냥 뒤에서 뭐 암암리에 막말을 SNS로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뭐 그건 개인의 일탈이다 하고 선거운동원을 뭐 이렇게 해고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선거운동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나 선거판에서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자기가 한 건데 그쪽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 거고 또 왜 4월만 되면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진보 쪽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진보 쪽 사람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를 공격하면 진보 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치에 이용해 먹을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내 신념이 보수고 내가 그들이 말하는 애국 시민이라면 그 사고가 안 갈까요?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는 그 사람들을 비켜갈까요? 아니거든요. 그 대안을 만들고자 지금 제가 그 참사의 진상규명과 생명안전 사회를 건설하고자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권을 공격한다 아니면 어느 특정 정치 집단을 공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더욱 일이 꼬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계속 나오는 게 저는 책임자 처벌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참사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가족협의회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 고소고발장을 접수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검찰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가지고 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이 진상규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광범위한 좀 질문 자체가 좀 광범위해서 말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 세 단위로 나눠볼게요. 우선은 가족협의회에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그 지금 검찰 특수단 양쪽에다 지금 다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공조해달라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아니 이 조사하다가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수사를 해달라 그래야 여기서 기소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그 책임자 처벌 이게 어찌 보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검찰 특수단한테도 저희가 따로 요청하고 세월호 지금 사회적 참사 특조위 이쪽에도 따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거든요.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12월 10일이 법적으로 조사가 끝나는 시기예요. 내년 3월 10일 날 종합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에 박차를 가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대면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지를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용역이라든지 실험을 하려면 우리나라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걸로도 하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또 이제 교차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외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있는 예산마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예산 잡아놓은 그 실험 예산이라든지 용역 예산. 그러면 뭐 지금이야 뭐 한 3, 4개월이겠지만 이게 더 길어진다면 6개월 이상 간다면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새로 하는 곳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충분한 조사 기간과 수사 기간을 보장해 달라. 이걸 법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법제화 시키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분도 내부에서 이렇게 계속 조사할 수밖에 없고 외부 사람들을 많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검찰 특수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지금 현재로 뭐냐면 지금 가장 최신의 소식이 대통령 기록물을 자기네가 보고 있다. 압수수색이 들어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보는 기록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수사하기 위한 기록이란 뭔 뜻이냐면 범죄 혐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록만 볼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 기록을 다 보면서 이건 범죄 혐의가 있네. 빼놓고 이것도 범죄 혐의가 있네. 이게 빼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 대통령 기록물 그 봉인 해제는 이번 21대 국회 과제로도 또 넣어놨는데 뭐냐면 전체적인 걸 다 보고 그래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좀 법리적인 상황 그 설명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상황 설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라는 그 조사 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오픈을 해주면 여기서 쫙 풀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조사하면서 물론 검찰 특수단에서도 수사하는 그걸 찾겠지만 단서를 찾겠지만 조사도 나름대로 수사 단서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11명 했거든요. 그게 한 카테고리예요. 5개 카테고리 저희가 고소고발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카테고리가 남는데 이건 언제 할 것이냐 뭐 물어봤더니 이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총선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그 구조 실패는 정말 쓰기 싫은 단어인데
부조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40명이 넘게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11명만 한 거예요. 기소를. 나머지들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고 밑에 하급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3명 중에서 제가 이쪽 사회자분한테 이렇게 뭐 때리라고 시켰다 내지는 뭐 공격해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저만 죄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둘 다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의 논리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분이 없으니까 이쪽은 죄가 좀 덜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검찰 특수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요구했던 게 좀 있어요. 또 고소고발했던 내용 말고도 또 다른 걸 수사해달라 요구한 것도 있는데 그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그 기록물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봉인한 자신이 풀거나 이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했을 때 풀어지거나 아니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거나 이 정도예요. 근데 봉인한 자신이 푸는 것도 이건 불법의 소지가 좀 있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되게 양이 많을 거잖아요. 그걸 전부 다 압수수색에서 다 빼와서 하고 그러면 이걸 발표할 것이냐 그러진 않거든요.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봉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조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 이런 기록물 가져왔으니까 니네가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해 하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때 주면 좋은데 이게 또 법으로 좀 걸릴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국회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풀어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고 또 이번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방해했던 세력들이 국회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지연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근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단을 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다시 4월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혹한 봄, 슬픈 4월이지만 우리 유가족들은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거리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투표입니다. 별이 된 우리 250명 아이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과 진상규명 방해 세력을 심판하고 생명 존중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되지? 아직도 참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나온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고 저런 짓을 하고도 나오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4.16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희생자 2번 죽이는 정치인 아웃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나요?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잖아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인데 정말 국격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망언들은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짐승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한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 자신이.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규탄하고 뭐 이런 건 가능해도 한번 돼버리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국회 내에서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좀 강력하게 낙선 운동을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차명진, 김진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직접 와서 가족들 의견을 좀 듣고 하면 가족들이 뭐 그분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얘기할 테고 그러면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런 게 좀 그렇지만 좀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들 하니까 특히나 저희 가족들은 지금 추모 기간인데 그 맞대응하기가 좀 그래요. 뭐 그런 막말이라든지 그런 그 패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지금 300내분의 그 억울한 희생을 지금 추모하는 추모 기간인데 이게 약점 잡고 덤비는 그런 그 양아치들 같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냥 해년마다 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나면 또 해년마다 저희가 고소고발 들어가고 아까 책임자 처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차명진은 저희가 작년에 고소고발을 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지금 부천지검에 가 있어요. 검찰이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진이 또 금년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또 하는 거잖아요. 뭐 아침에 뭐 기사를 봤더니 뭐 완전 제명시켰다 미통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위껏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뭐 위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에서 뭐냐면 어느 특정한 시기가 있으면 절대 이런 시기에는 좀 자제해달라. 이게 지도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지도부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공천을 줬어요 또. 그러면 도대체 이 당 자체가 우리를 국민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약속위원 그 받는데도 한 명도 지금 여기에 안 하고 당 차원에서도 안 해주고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공약 내걸은 것도 있겠고 뭐 공동의 공약도 있을 테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그 요구 사항이거든요. 이 뭐 법안 우리가 이제 약속원 한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당연한 사항들인데 이 그 사항들을 무시해 버리고 그다음 무시하는 것까지 좋은데 좋은 건 아니죠. 무시해 버리고 우리 아예 우리를 욕하던 아예 뭐 망언을 일삼고 뭐 하던 사람들을 그 공천을 줘버리면 이건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거를 포지티브하게 해야지 맨 네거티브하게 그냥 막 남 헐뜯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선거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물어뜯냐는 거지. 그냥 차라리 그냥 정치인들끼리 또 네거티브로 한다면 그건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뭐 고개 한번 흔들고 말겠지만 왜 없는 피해자들을 거기다가 왜 갖다 끼워놓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가족협의회에서 입장문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내용은 있다면 뭐 그 입장문이야 이제 뭐 제가 페북이나 이런 데서 다 공유를 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젠 참지 않겠다는 게 주 테마예요. 이제는 6년 동안 참아왔거든요. 작년에 조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요청했고 우리가 책임자 명단 발표하고 그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는데 금년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가족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족들은 씻지 못할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 가족협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지킨다는 일념 하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을 지킨다는 일념 하에 여지껏 했던 사람들도, 망언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사람들도 고소고발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고 고소고발 들어갈 것이고, 물론 이런 거에 고소고발하고 이런 거에 국민들이 같이 호응해 주시고 해주시면 저희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받고 하지 않을까.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이런 사람들 더 이상은 진짜 나오면 안 되겠다?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번 4.15 총선에 잘해서 이런 사람들 당선되지 않도록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드는데요. 이 밖에 이 총선 말고도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그러니까 유권자이며 국민이신 우리 분들한테, 유권자가 아니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 18세 미만의 젊은 학생들, 청년들한테도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주위에 보면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고도 있겠지만 뭐 성적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사라든지 교우관계, 친구관계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분들을 손 한번 잡아주는 건 나는 추천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등 토닥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우리를 지금 6년 넘게, 횟수로 6년 넘게 이끌어오신 그 힘이거든요. 우리 가족들만으로는 못 와요. 그 옆에서 같이 있는 국민들과 시민분들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같이 가자, 앞으로 대안을 많이 같이 만들어 보자, 또 지금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으면 좀 쉬고 나중에 같이 하자, 우리 항상 기다리기 있을게, 뭐 이런 그러니까 좀 힐링이 되는 말이 좀 있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저희 가족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위를 좀 둘러보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들으면서 좀 저희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참 빚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분들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 덕분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바뀌고, 또 이제는 의회 권력을 또 앞두고 있는 이 4월 15일 기점이 또 있고, 또 세월호 4.16 6주기를 또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10불 구독자분들께 이걸 앞두고 좀 해주실 말씀, 당부의 말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대통령 한 명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이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안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좀 바뀔까? 근데도 안 바뀌었어요. 결국은 제일 중추적인 데가 어디냐면 국회였던 거예요.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이 어떻게 바뀌냐, 지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나라가 그게 바뀔 수가 있겠다. 물론 더 중요한 데가 또 몇 군데 있죠. 뭐 사법 권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 개혁, 또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하겠지만 우선은 하나하나 바뀌는 시기잖아요. 바뀌는데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을 떠나서 좀 인물을 좀 봐주시고 그분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보고 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국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이고 자식을 잃은 부모일 뿐인데, 우리가 뭐 정치적인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욕심이라든지
뭐 명성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 왜 죽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방해했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이걸 갖다 정권을 공격한다, 정부를 공격한다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좀 그런 게 있고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앞장서 싸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앞장서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항상 보면 맨 앞에가 젊은 분들이 앞장을 서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 같단 말이지. 내 준영이 같고 우리 준영이 친구들 같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그 걔네들이 앞장서는 걸 우리가 못 봐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맨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일주기까지만 해도 물대포 같은 걸 우리 부모들한테 안 쐈어요. 근데 이제 일주기 지난 다음에 막 쏴대기 시작했는데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젊은 세대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나이를 먹고 늙어가겠고 뭐 점점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겠지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는 우리 젊은이들 세대의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더 앞장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지금 당장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좌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년 후, 30년 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 이런 세상이 올지 몰랐었어요. 정말. 그래서 안일하게 살았고 아들을 잃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젊은 세대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변한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노력해왔고 얼마만큼 변해왔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언제까지 이 투쟁을 계속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한다. 그거의 밑바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어찌 보면 디딤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디딤돌 역할을 하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국민들 앞에 또 당당하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라도 싸울 거니까 그리고 또 투쟁할 거고 사회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대학생들도 가족분들 옆에서 울지 마. 네, 저희가 다칠까봐 항상 앞서주시겠다 했는데 저희도 부모님들과 함께 그 옆에서 항상 손잡고 같이 좋은 사회, 더 나은 사회, 부끄럽지 않은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이고. 네? 왜 울고 그래 갑자기?